한동훈 후보가 그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취하 부탁 폭로하신 거 어떻게 보시는지. 한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면박 주기 위해서 아마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우리 동지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모두를 자기가 옳다라는 거기에 하나의 인용 대상, 공격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선생님, 오늘 아침 라디오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하실 때 전자개혁 말씀 꺼내셨잖아요. 그다음에 비례대선 의원에 대한 이야기 꺼내셨는데 그 발언을 두고 그 비례대표 사촌 우회적으로 언급한 거 아니냐고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사천? 네. 아니, 그거는 사천보다는 과연 그게 우리 비례대표 원칙과 시스템에 맞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물으면 시스템을 이유로 대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막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책임을 돌릴 때에만 등장하지 자기 관계나, 아니 왜 무슨 기준과 근거로 그분만 두 번씩 대한민국에 몇 사람 되지도 않는 비례대표 재선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럴만 하니까 했다? 그게 시스템입니까?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닙니다. 네, 그런 피해는 없기 바라고요. 네, 다음 질문. 한동훈 후보 댓글팀 의혹 관련 면설에서 드루킹 김경수 지사의 변명이랑 거의 똑같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실 규명 위해서 뭐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특검은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저렇게 드러난 이상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뭐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상병 특검과 이 한동훈 이 댓글팀 이게 다른 거는 뭐냐면요. 최상병 특검은 최상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원인과 지휘 책임, 그 구조 작전의 지휘 책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관련이 없다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박 누구였죠? 예, 박정훈 그 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지목한 것이 수사권도 없는데 이거 월권이다. 이게 그 지휘 라인의 시각이었고, 이게 서로 충돌이 되면서 항명죄 또는 이게 불법 외압이다. 이렇게 쟁점이 되면서 이게 공수처로 가 있고, 여기에서 박정훈 대령의 고소에 플러스해서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고발을 하면서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관계가 지금 대부분 많이 드러났는데도 이게 불법 외압일 가능성은 최소한 50%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실제로 월권이었던 건 사실이고, 박정훈 대령. 왜냐하면 우리 윤상현 의원이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그 군에서의 성폭행과 사망 사건은 군 내부의 과거의 의혹 사건에 비추어서 군에서 수사를 못하고 행정조사만 한 다음에 경찰로 넘겨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행정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피의자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정당한 업무냐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과 그 상부와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는 달리,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가 다 나오더라도 사실은 특검으로 넘어가야 될 범죄 혐의의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사건일 수가 있는 것은 반면에, 이 지금 여론조성팀 또는 댓글팀 이게 뭐 법무부에 있었는지 아니면 뭐 밖에 있었는지, 근데 이제 본인은 돈을 주거나 법무부 직원을
직접 관여시켰거나 이런 것이라면 허위고 고소하겠다 이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희는 한동훈 후보랑 이번에 경선을 치르면서 그 패턴을 읽었습니다. 큰 피자 조각이 주어지면 한 조각 또는 토핑만 끌어내가지고 이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게 또 초점을 바꿔서 그리고 특유의 그 말싸움, 말기술로 이 부분을 벗어나갔죠. 그러면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직원 또는 돈을 주었다라는 것만 특정해서 이것은 허위고 이렇게 얘기하면 고소하겠다. 또 다른 제3자를 통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금 부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우선 나와야 되고 나오게 되면 물론 그게 깨끗이 입증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정말 반갑고 우리 한동훈 후보가 그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야당의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태는 우리에게도 불행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최상병 사건과 이 여론조성팀 사건은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중대범죄이고요. 최상병 최상병 사건은 지금 양쪽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 확정이 되더라도 그게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 건지가 불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 여론조성팀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야당의 수사 또는 특검으로의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만 깨끗하다면 정말 무관하다면 이제 저희가 방어할 걸 자신할 텐데 과거에 김경수 사건도 초기에 진행되는 패턴이 현재까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장담을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당추화 발언 비판하셨는데요. 이 발언이 당내에 그 파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누가 무서워서 한동훈 후보하고 말 섞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나경원 의원 공소 취소 그 자체 요청 자체가 뭐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나온 얘기는 뭐 야당이 바로 저 수사 대상이다라고 이제 치고 나왔는데 저희는 실제 어떤 게 이 사실관계의 실체인지를 뭐 저는 누가 물어봤나요? 그냥 갑자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좀 뭐랄까요? 탄식이 나올 뿐이죠.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건 입 리스크다라고 보죠. 이번 폭로를 계기로 해서 나경원 후보와 이제 연대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이미 뭐 타이밍 다 지나갔는데요. 네, 다음 질문.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